옛날 옛적 프랑스의 평화로운 마을 근처에는 깊고 푸른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사람들에게 마법의 숲이라고 불렸죠. 이곳엔 온갖 신비로운 생물들이 모여 살았으며 나무의 정령들이 그곳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작은 어린 나무 요정 피오나가 있었습니다. 피오나는 언제나 호기심이 가득한 매력적인 성격으로 숲의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숲은 온통 꽃과 새싹들로 가득 차며 생명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피오나는 친구 나비들과 함께 새싹 위를 뛰어놀며 봄의 따스함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봄의 마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가장 현명한 나무 요정인 백장몽태를 찾아가 봄의 마법을 물었습니다. 백장몽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봄의 마법은 바로 생명 그 자체란다. 우리가 사랑과 보살핌으로 숲을 지키면 자연은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법을 부여해준단다. 여름이 오고 숲은 무성한 녹음으로 덮였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함께 모든 것은 가장 활기찬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피오나는 찬란한 햇볕 아래서 동물 친구들과 시원한 강물 속에서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언젠가는 이 강처럼 넓고 따뜻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친구 작은 다람쥐 루빅이 수영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용기를 북돋아주며 수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피오나는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여름의 마법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숲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나무의 잎들이 붉고 금빛으로 변하며 땅은 낙엽으로 뒤덮였습니다. 피오나는 가을의 바람 속에서 낙엽들을 쓸어 모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름다운 이파리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조금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왜 아름다운 것들이 저토록 쉽게 사라지는 걸까? 그녀는 곧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자연의 순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이 잎을 잇는 것은 매년 봄을 위한 준비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숲은 조용해지고 모든 것이 하얀 눈 아래에서 잠들었습니다. 조금 쓸쓸함을 느꼈던 피오나는 이때가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한 큰 나무로 올라가서 눈 덮인 숲의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평온함 속에서 숲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고 추운 밤을 견디기 위해 동물 친구들과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계절을 통과하면서 피오나는 모든 계절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더불어 자신의 내면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백장몽태에게 다시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매 순간이 마법이라는 것을요. 봄의 생명, 여름의 활기, 가을의 변화, 그리고 겨울의 평온함,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끄는 마법이에요. 백장몽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단다, 피오나. 우리 숲은 언제나 마법으로 가득 차 있단다. 마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이들에게는 말이야. 그렇게 피오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매 계절을 사랑하며 숲을 지키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 속에는 아름답고 마법적인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은 루베르 왕자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루베르는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왕자로 그의 인자함으로 모든 백성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국은 한 가지 저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년 같은 날 백설공주의 저주를 받은 마법의 백조가 나타나 왕국 주변의 모든 호수를 얼리고 번영의 기운을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루베르 왕자는 이 저주를 풀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방법을 찾아왔지만 지금까지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어느 날 왕자는 자신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웅장한 백조를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조는 루베르를 신비로운 호수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감춰진 비밀의 답을 찾으라는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왕자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준비를 하고 꿈에서 본 숲을 향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숲속에서는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이 루베르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기이한 노래를 부르는 요정들이 그의 길을 밝혔고 수호령들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특히 은빛 날개를 가진 작은 요정 루미가 그의 길안을 밝혀주었습니다. 루미는 루베르가 옳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루미는 루베르에게 자신이 백조의 저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오래전 백조는 평범한 인간이었으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녀의 힘을 빌려 백조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녀의 저주는 한층 더 강력해져 매년 같은 날 백조로 변하여 불행을 가져오는 존재가 되었지요. 루미는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백조를 감싸고 있는 얼음의 심장을 찾아서 녹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정을 계속하며 로베르 왕자는 숲속 깊은 곳에서 마침내 신비로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 중앙에는 크고 빛나는 얼음 조각이 있었고 바로 루미가 말한 목표, 얼음의 심장이었습니다. 다만 얼음의 심장은 또 다른 마법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얼음의 심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특별한 열쇠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숲속 여러 곳에 숨겨진 세계의 보석을 모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베르는 루미의 도움을 받아 숲속의 다양한 시험을 통과하여 세 개의 보석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보석은 정의로움의 초록 보석으로 진실을 말하여 잠든 나무의 수호령을 깨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석은 지혜의 파랑 보석으로 신비로운 늑대의 숨은 그림자 속에서 그의 퀴즈를 푸는데 성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의 붉은 보석은 용광로처럼 뜨거운 용암 계곡을 넘는 위험한 여정을 이겨냈을 때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세 개의 보석을 손에 넣은 로베르는 다시 신비로운 호수로 돌아왔습니다. 보석들이 합쳐지자 황금빛 열쇠가 나타났고 로베르는 얼음의 심장에 다가가 그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얼음의 심장을 녹이자 드디어 백조의 저주는 풀리고 백조는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조로 변했던 인간은 왕국의 고대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로베르 왕자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로베르의 도움으로 이제 왕국은 다시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조의 저주는 해제되었고 로베르 왕자는 훌륭한 통치자로 남아 오랫동안 왕국을 번영시키며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아름다운 왕국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로베르 왕자의 용기와 지혜는 오랫동안 전해지며 숙명의 날마다 기념되었습니다. 이 동화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저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고 푸른 숲 속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태초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주민들은 숲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커다란 참나무가 위치해 있었고 사람들은 이 나무를 생명의 나무라 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마을을 수호하는 정령이 깃들어 있어 나쁜 기운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나무의 기운 덕분인지 이 마을은 항상 번영을 누리며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수세대가 흐르고 사람들은 점점 변화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고 용감한 소년 피에르가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마을 밖 세상으로 나가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외부 세계의 위험함을 경고하며 피에르의 꿈을 걱정하였습니다. 피에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어느 날 조용히 숲속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피에르는 손전등 하나와 지도 한 장을 들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나무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숲속을 헤쳐나가며 피에르는 다양한 생물들을 만났습니다. 우울한 물빼기, 웃긴 여우, 지혜로운 거북이와 같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동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숲의 깊은 곳에서 피에르는 마법에 걸린 성을 발견합니다. 성은 오래전부터 버려진 곳으로 알려졌으나 피에르는 그 안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성의 문을 열자마자 강렬한 빛이 피에르를 감싸며 그를 새로운 시대로 이끄는 포털을 열었습니다. 포털 속에서 피에르는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시간 여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처음 생명의 나무를 만나고 마을을 이루게 된 과정을 목격합니다. 또한 마을 밖에서 그가 이룰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과 도전을 보게 됩니다. 시간 여행을 통해 피에르는 마을 밖의 삶을 꿈꾸며 또 한편으로는 마을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모험이 아닌 마을 전체를 위한 지혜와 용기를 얻은 피에르는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을로 돌아온 피에르는 자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협력하여 외부 세계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마을의 전통을 지키며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장차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 세대 간의 화합과 조화를 이룩하며 생명의 나무 아래에서 모든 시간을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피에르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그의 모험과 지혜는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고요한 마을은 오늘날까지도 그 전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아름다운 시골 마을 라발리에르에는 로시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늘 새롭고 신비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걸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로시는 항상 시간을 내어 마을 근처 숲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로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그녀에게 언제나 세상의 모든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매혹적인 장소였죠. 로시는 대충 짐을 꾸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강아지 미로와 함께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숲은 흔히 마법의 숲이라고 불렸는데 이유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숲속에서 걷다 보면 들리는 피리 소리는 로시와 미로를 이끌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그들은 밤나무가 울창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사슴 크기 정도의 작은 요정들이 춤추며 연애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깜짝 놀랐지만 요정들은 로시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로시에게 그들이 오래전부터 이 숲의 수호자로 살아왔음을 이야기했고 숲에 깃든 마법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로시는 요정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로시에게 숲의 중심에 있는 고대의 나무를 찾아 그곳에서 특별한 돌을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 돌은 숲의 마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시는 이 귀중한 임무를 맡기로 결심하고 요정들이 알려준 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길은 점점 험해졌고 로시는 미로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지형을 넘어 다녔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로시는 결국 고대의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크기와 웅장한 자태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무의 중심에는 빛나는 돌이 있었고 로시는 그 돌을 조심스레 취했습니다. 돌을 얻는 순간 숲은 활기를 찾고 마치 살아 숨쉬듯 변했습니다. 나무들이 자신의 리듬을 회복하며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꽃들은 만개했습니다. 로시는 숲의 변화를 지켜보며 기쁨에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요정들은 로시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마법의 펜던트를 주었습니다. 이 펜던트는 로시가 자신이 필요로 할 때마다 요정의 힘을 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시와 미로는 집으로 돌아갈 때 이미 해가 저물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숲과 친구들을 보호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나무 끝에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 로시와 미로는 종종 같은 모험을 떠나곤 했지만 그들은 항상 마법의 숲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숲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로시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특별한 장소로 기억되었습니다.